강노인은 매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밭은 기침을 내뱉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안 그래도 굳은 몸이 더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굳은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았다. 아침에 물건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뜩이나 없는 아침잠이 더 없어졌다. 집을 청소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새벽녘부터 집 밖에 나와 서성이는 중이다. 강씨, 새벽부터 문 앞에서 뭐해? 잠시 후 앞집 사는 김할머니가 집을 나서며 말을 꺼냈다. 김할매 일어났어? 오늘 도우미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 그 뭐지? 나라에서 보내주는 로봇? 강씨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었나? 허허, 나이로 치면 한참 늦었지. 그냥 발급이 늦어져서 지금 온다고 하네. 에이,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쓸데없이 시간만 빨리 흐르는구만. 김할머니는 강 씨에게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공기가 약간 따뜻해졌다고 느꼈을 때였다. 그때 저 멀리서 전기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곧 그의 앞으로 커다란 트럭이 오더니 집 앞에 멈춰섰다. 무인차의 운전석에는 당연하게도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강노인은 트럭 뒤로 걸어가서 뒷트렁크의 문 앞에 섰다. 차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그곳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몸과 얼굴이 메탈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과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끊어지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 생산된 지 오래된 양산형 로봇임에 틀림없었다. 안녕하십니까, 강만무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강만무님을 돌보기 위한 로봇 도우미 헬프미입니다. 조근조근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소개말을 내뱉는 로봇 헬프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강노인과 헬프미의 첫 만남이었다. 민석은 감았던 눈을 뜨고 현재의 시간을 가늠했다. 왼쪽 시선 한편에 현재의 시간을 표시해주는 숫자가 떴다. 아침 7시가 되기까지 10분 정도 남았다. 현재 이동 속도를 고려했을 때 10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가 황당하게도 이 기계 속으로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그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하루의 영상은 길을 잃고 나선 여자의 집을 방문했던 것이었고 그 이후의 기억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눈을 떠보니 정말 소설에나 등장할 법하게도 그는 낯선 이 세상에 뚝 떨어져 기계에 몸을 하고 있었다. 날짜는 70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한국은 길 가는 사람을 보기 힘들었다. 인구가 줄수록 대체 인력으로 로봇가 급부상했다. 간단한 일부터 어려운 고난이도의 일까지 대부분 로봇이 도맡아 처리했고 노인이 되어 케어할 수 있는 인구도 점점 줄어들어 노인을 케어해주는 로봇 도우미 산업도 같이 발전했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일수록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로봇을 편하게 부릴 수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노인들이었다. 정부는 빈곤계층을 위한 로봇 도우미 시스템을 마련했다. 평균 수명이 110살을 넘어가서 10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이제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로봇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로봇 도우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의 몸은 그런 명령을 받아들인 로봇이라 그런지 이곳저곳에 정보가 그에게 전달되었고
취합해본 결과 그도 그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기계의 몸이라 놀랐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에 놀랐다. 오직 생각하고 짧은 단어 몇 마디를 내뱉는 정도가 다였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본 결과 할 수 있는 일은 반복을 통해서 점점 늘려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아주 미약한 것들이라 거의 쓸모가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그는 기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였다. 다만 배고픔 같은 생리현상이 더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다. 몸이 아픈 곳도 없고 방전이 되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식은 명료하다. 다시 충전만 하면 몸은 원래대로 움직였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지난 30년 넘는 세월보다 제일 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단 한 가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 자유 행동이 없다. 갑갑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일주일 중 6일 동안 그는 길고 좁은 박스에 갇혀 있었다. 그동안 그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를 운반한 것도 로봇이었고 그를 박스에 집어넣은 것도 로봇이었다. 이동하는 로봇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로봇들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명령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낮은 버전의 로봇인가 보다. 대화할 이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그는 있지도 않은 쓴 침을 삼켰다. 시야에 강만무라는 사람의 신원대조 확인 이미지와 일치한다는 표시가 뜨다가 곧 사라졌다. 민석은 입력된 대로 대사를 읊었다. 사실 그는 앞에 있는 노인에게 외치고 싶었다. 살려달라고. 미치고 팔짝 뛸 자신의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일주일간 갇혀서 좀 진정이 되었고 자신이 입력받은 정보들이 전부 사실인지 확인도 필요해 보였다. 이곳이 정말 70년 후 미래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로봇의 몸이 된 것에 대해서 벗어날 방도가 있는지 의문이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모든 문서를 뒤져보아도 이런 사례 같은 건 없었다. 도와달라고 외쳐도 이 힘없어 보이는 노인이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는 로봇 도우미가 필요한 노인일 뿐인데 민석이 로봇 도우미가 되긴 했지만 그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몸이 그저 알아서 움직일 뿐 아는 바가 없었다.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다. 됐다. 들어가자. 민석을 잠시 동안 응시하던 강노인은 고개를 돌려 집 쪽으로 향했다. 민석은 고개를 돌려 집 주변을 살펴보았다. 대기는 뿌연 먼지로 가득해 먼 곳까지는 육안으로 건물을 구별하기 힘들었다. 이곳은 전형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듯 뭔가 얼기설기된 골목길의 잡초가 무성했다. 예전과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철탑과 건물들이었다. 몇 층이 되든지 간에 집마다 판자처럼 덧대어진 태양광판이 지붕, 벽면 할 것 없이 누더기처럼 빽빽히 메꿔져 있었고 오래되고 낡은 시멘트 벽돌을 따라 굵고 얇은 전선줄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다. 관리를 안 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 외관이었다. 가장 달랐던 또 다른 부분은 철탑이었다. 빼곡한 집들 사이사이로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여러 곳인 듯 철골 구조 안에 2층 높이는 돼 보이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모습이 아주 위태로웠다. 그 가운데서 매캐하고 농도 짙은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강노인의 집 앞에도 시커멓고 높은 철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외양이 강노인과 닮아 있었다. 이것이 미래인가? 왠지 울컥했다. 그가 알고 있던 이곳은 시세 차익으로 꽤 뜨겁게 뉴스가 되곤 했던 강남의 어떤 동네였다.
잘 사는 동네였는데 이 정도로 엉망이 된 건가? 그러고 보니 로봇도우미 서비스 지역은 대부분 서울권 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석은 강노인을 따라서 집으로 향했다. 그가 타고 왔던 전기차는 알아서 문을 닫고 저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아마도 다음 행선지를 향해 가겠지. 다리를 움직이자 삐걱거리며 기계다리로 이동하는 게 기분이 퍽 이상했다. 철탑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철문이 나왔고 좁은 문을 열자 수레가 세워진 내부의 복도가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반기는 건 강아지 한 마리였다. 익숙하고도 친근한 존재였다. 하얗고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녀석은 그를 보자 반갑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왔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지 않자 곧 냄새를 맡더니 다리를 들어 그의 다리에 오줌을 갈기는 것이 아닌가. 그가 사람의 의식이 있어서인지 그도 모르게 다리를 번쩍 들어 털었다. 그 순간 강아지는 놀라 도망가고 강노인도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도 순간 놀라서 그의 다리를 쳐다보았다. 곧 그의 다리가 오줌이 깔린 바닥을 내디졌다. 좀 더 편하게 살까 싶더니만 왠지 일만 늘어난 것 같군. 강노인은 화장실로 보이는 곳으로 가서 낡은 걸레 하나를 꺼내다가 바닥과 로봇의 다리를 닦기 시작했다. 뻘쭘하게 서서 보살핌을 받은 민석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강노인이 걸레를 치우기까지 움직일 줄을 몰랐다. 죄송합니다. 민석이 말했다. 그런 인사도 할 줄 아나? 강노인은 의아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뭐 그런가 보지 혼잣말을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짧은 해프닝이 있고 나서 강노인은 그를 방 한 귀퉁이에 세워놓았다. 강노인이 강아지에게 아침밥을 주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민석은 강노인의 생체 바이오 정보를 스캔하고 있었다. 나이대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그는 105살이었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정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 나이에 비해 40살이나 젊어 보이는 몸이었다. 평소 관리를 잘하는지 근육의 상태도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곧 민석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이 공간을 인지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문을 찾아서 방마다 정보를 인식하는데 집이 넓지 않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집 안 자체의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어 집 안 전자기기들의 시스템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집 안에는 너무 오래되어서 호환이 되지 않는 기계들이 대부분이라고 떴다. 설거지나 빨래, 청소들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신 TV 전원을 켜거나 전등을 끌 수 있었다. 한참 쓸데없는 툴이군. 자신의 몸이 가진 기능이었지만 민석은 노인을 도와줄 수 없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나마 노인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으로 호출이 가는 시스템 자체는 꽤 훌륭해 보였다. 여차하면 그가 병원으로 그를 이동시킬 수 있었다. 그의 팔 한쪽에 대용량으로 저장된 반창고와 붕대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다. 강노인과 민석의 일상은 아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좁은 골목을 1시간 정도 따라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오는데 시내의 시작이었다. 좀처럼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다가 큰 건물들이 나오고 차들이 나오더니 그래도 이곳 도로의 길가는 어느 정도 사람이 섞여 있었다. 절반은 자신처럼 로봇이었지만 말이다. 강노인은 민석이 끌고 있는 수레에다가 보이는 작은 쓰레기를 족족 실어날랐다. 민석은 강노인을 따라가면서 수레를 끌었다. 강노인의 옆에는 강아지가 따랐다. 70년 전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종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많이 봤지만 지금은 대부분 전자제품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이었다. 일회용 배달 로봇이었다. 인건비보다 싸기도 했고
배달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었기에 지금은 배달 로봇이 배달을 대신한다. 배달 로봇은 배달을 끝내고 원래 목적지인 음식점으로 향해야 하지만 음식점으로 바로 돌아가는 로봇은 별로 없다. 가정집에 도착한 대부분의 배달 로봇은 최종 목적지가 가까운 쓰레기통 근처로 변경되어 집에 있는 생활 쓰레기를 태우고 집 주변 쓰레기통 아무데나 쓰러져서 소임을 마감했다. 배달 로봇에 배달 음식을 담아뒀던 곳에는 집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가 가득했다. 여럿의 노인들이 도심 곳곳에 쓰레기통을 찾아가 생활 쓰레기와 로봇을 분리해냈다. 생활 쓰레기는 동네 집 근처의 개인 소각장에서 태우고 일회용 로봇은 수거해서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배달업체에 전달하면 입에 하루 풀칠할 돈이 생긴다. 강노인과 민석은 배달 로봇을 줍고 또 주었다. 별의 별 쓰레기가 가득했다. 어떤 것들은 깨끗하게 씻겨져서 괜찮았지만 어떤 것들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음식 쓰레기를 가득 담고 있었다. 민석이 끄는 수레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옮기고 강노인이 끄는 한쪽에 로봇을 옮겨 싣는다. 하루가 저물기 시작했다. 강노인 혼자였을 때는 수레 하나로 쓰레기와 로봇을 둘 다 실어야 했지만 노인이 끌고 있는 수레도 있었기에 평소보다 2배나 더 많은 쓰레기를 주울 수 있었다. 강노인과 민석의 수레는 쓰레기로 가득했다. 강노인의 얼굴이 왠지 어제보다는 밝아 보인다는 건 착각일까?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온 게 화근인 것 같다. 저녁 때가 되자 강노인은 꼬르륵거리며 배가 고프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자. 강노인은 민석에게 말을 건네듯이 던지고는 컴컴한 길 안쪽에다 수레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시내를 따라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민석도 똑같이 노인이 세워둔 수레 옆에 자신의 수레를 세워놓은 후 강노인을 따라 걸었다. 저녁이 다 된 시간이었지만 도심의 불빛 때문일까? 건물에 달려있는 수많은 네온사인들이 하늘의 별빛을 대신하듯이 반짝였다. 매캐한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왠지 자신의 코끝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꽤나 먼 거리를 걸어서 노인이 도착한 곳은 일식 우동을 파는 식당이었다. 좁은 골목 어귀에 세워진 식당 바깥으로 배달을 가기 위해 줄 세워진 배달 로봇들이 빼곡했다. 로봇들을 지나쳐 문으로 다가갔다. 한 번도 빨지 않은 것 같은 간판 홍보용 천이 문을 장식하고 있었다. 강노인은 자연스럽게 손으로 천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로로 길게 늘어진 조리대 겸 식탁에는 3개의 의자가 놓여져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왼편에는 주문을 받고 조리를 하고 있는 요리 로봇이 있었고 그 옆으로 준비된 음식을 담고 있는 포장 로봇이 보였다.
오른쪽을 바라보니 웨이터의 복장을 한 로봇이 식사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의 가슴팩에는 메뉴 화면이 있었고 카드를 찍는 화면과 바코드가 그 로봇의 한 손에 표기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자꾸 오는 우동집입니다. 웨이터 로봇이 멘트를 날렸다. 노인은 자연스럽게 웨이터 로봇에게 다가가 음식을 주문했다. 우동 하나. 네, 우동 하나 주문하셨습니다. 맞다면 결제해 주세요. 손이 내밀어졌고 노인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악수를 했다. 결제되었습니다. 웨이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탁의 의자 한 개가 네온사인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조리가 곧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강노인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주저하는 듯 싶더니 웨이터 로봇에게 말했다. 물 한 잔. 뇌물 한 잔을 주문하셨습니다. 맞다면 결제해 주세요. 강노인은 다시 악수를 했고 그가 앉은 테이블 한쪽에서 문이 열리더니 물이 들어있는 컵 하나가 솟아나왔다. 강노인은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조심스럽게 물 한 모금을 마셨다. 몇 분이 지났을까? 왼쪽에서 조리하던 로봇이 조리를 끝내고 곧 우동이 테이블을 타고 강노인의 앞에 전해졌다. 나온 음식은 단촐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국물과 면뿐인 우동 한 그릇과 젓가락이 전부였다. 젓가락으로 우동 한 가닥을 집어서 후하고 불어 베어 먹는다. 민석은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왠지 우동이 먹고 싶었다. 강노인이 먹는 우동 맛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다. 강노인의 식사는 단촐하고 조용했다.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빈 공간에 흘렀지만 왠지 음악이 흘러서 더욱더 조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